자, SK텔레콤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이 덩치 크고 둔한 종목이 최근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갔죠. 자, 실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도 이제 폭주를 시작을 한 게 여기서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만 계산하더라도 지금 55,000원에서 88,000원까지 60%가 올랐습니다. 딱 60%. SK텔레콤이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딱 한 달 만에 60%나 올라가는 예전 IT 버블 때에 딱 지금 IT 버블 때 수준으로 올라 들어가고 있죠. SK텔레콤이 이렇게 올라 들어간 것 자체가 이렇게 올라 들어간 게 그림 자체가 지금 이게 25년 만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IT 버블 때 이렇게 올라와 IT 버블 이후 최대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주가 역시 신고가까지 들어갔습니다. IT 버블의 고가를 이번에 지금 넘어 들어갔죠. 이렇게 넘어 들어가는 흐름 보였어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를 중립도 아니고 매도 너무 올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이게 딱 정확하게 우리 외국인들과 기관의 투자 기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 들었습니다만 우리 3대 주체로 각각 기본 성향들이라는 게 있죠. 사모펀드까지 친다 그러면 4개의 분류가 성향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경우 뭐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외국인들은 펀더멘털을 중시하고 기관은 모멘텀에 목숨 걸며 늘 반복해 드는 얘기죠. 이게 그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 들어가 보면 최근 이제 미국 쪽에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버벅버벅거리고 그러는 게 그게 이슈가 지금 뭐 때문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AI 파괴론이죠. 이 AI 파괴론을 불러일으킨 게 그렇죠? AI 파괴론 소프트웨어 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를 불러일으킨 바로 그게 지금 SK텔레콤이 투자를 한 엔트로픽이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엔트로픽에 투자를 한 건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에 있는 지난 동안에 전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금 모멘텀이 나오자 엔트로픽이 새로 소프트웨어를 했는데 자, 이쪽 관련되신 분이라 그러면 이건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앞날이 캄캄해지죠. 이거 다 죽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 AI 파괴론이 나올 만큼 아주 그냥 획기적인 소프트웨어를 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면 그거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건가. 자, 이거는 이거 웬만한 서비스들 다 죽게 생겼는 거야. 다 죽게. 그래서 무더기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가 무더기로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부각이 되니까 모멘텀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모멘텀에 목숨을 걸어서 막 들어오죠. 그동안에 이거 통신주 별 볼일도 없는 거 이러고 있다가 막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최근 이제 한 달 동안 이게 살펴보게 된다면 자, 1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기간별로 살펴보게 되면 1월 13일부터 저 앞에 여기 바닥에서 이거 빠져나오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펴보면 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에 2026년으로 와야 되는데요. 1월 13일 이렇게 보시죠. 365만 주나 질러버립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질러버리죠. 외국인들도 사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시장 전체가 통으로 올라 들어가는 쪽에서도 사들어오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부각되는 이쪽 흐름에서 같은 경우는 기간 이제 막 질르고 들어오죠. 외국인들은 이제 그 전에 샀다가 이제 차익 실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국면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펀더멘털을 중시를 하고 있는 즉 추세 투자를 하는 추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고가 변동성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앞서서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적으로 중장기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버 베팅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으로 팔아버린다라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오버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에 이제 차익 실현으로 팔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거 차익 실현 들어가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건 이미 사전에 이미 재료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케이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돌리기도 했습니다만 자, 이게 절반 차익 실현 들어갑니다 라고 되게 얘기 들었죠. 이게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딱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가 변동성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신고가로
이런 저변동 종목들이 신고가로 이렇게 과도하게 슈팅이 된다라고 하면 책 실현이 들어가요. 이게 외국인 스타일인 거고요. 그렇거나 말았거나 물 들어올 때 이때 빨아먹자,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방법이죠. 나중에 뭐 자빠지거나 그때는 안 뽑는 거, 그땐 또 공매도로 때려서 먹으면 되는 거고, 예? 그땐 또 이제 지들 목 팔고 다 못 팔았을 것 같으면 되돌려쳐가지고 공매도로 더 깔아가지고 뭉개버려서 먹는다. 이쪽으로 얼른 방향 바꾸죠. 이게 우리 기관 투자자들 스타일이고, 물 들어올 때 이때 빨아먹자는 거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적절한 범위 이상으로 이렇게 오버슈팅 된다 그러면 거의 판단하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제 그런 흐름이 되는 게 극단적인 차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다음이. 자, 그러면 현재 이 엔트로픽의 이슈 같은 경우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이 흐름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시 들어가서 볼까요? AI 파기론 여전했지만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 무식하게 지속이 됐던 이 엔트로픽의 이런 이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가 됐죠.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로 해외 종목에서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얘네 때문에 주가가 박살났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거 뭐 여러분들이 대충 봐도 이거 쌍바닥 딱 보이잖아요. 이거. 쌍바닥. 그래서 이렇게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이 매도세 같은 경우가 이제 줄어든 거예요. 얘도 지금 내리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러고 내려왔었는데요. 이거 다 무시하고 있다가 여기서 집중을 시킨 거죠.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내려오는 이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 앞쪽에서부터 눌리고 있던 거는 다 무시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가 지금 여기 라인 깨져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친 듯이 이 구간에서 반대로 이렇게 몰아친 겁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괴적인 영향력은 끝났다라고 봐야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반대로 튀어들은 이 SK텔레콤의 이 흐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끝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고가 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판때기 이렇게 박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을 통으로 받는 쪽이 되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패시브가 더 많이 돌아서 어느 정도 받았죠. 그러니까 받아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익 신호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깨져서 밀고 내려오는 흐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기관 안 받습니다. 같이 빠져요. 이거 같이 빠지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 케이스의 경우는 일단 그대로 일단 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일단 팔고 나갈 준비를 어느 정도 해 두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 리바운드 되는 쪽에서 이제 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수가 계속 강세이기 때문에 얘는 대형주 같은 경우 패시브 물량만 가지고도 주가가 올라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제 리바운드 되는 국면을 찾아본다 그러면 대략 한 이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빠져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이 자리에서는 지금 들어가서 그렇게 크게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매도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저 반대로 도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뭐 이 정도 국면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라 그러면 리바운딩 시에서 노려볼 만하지 않냐 싶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파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파셨을 테고, 팔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자, 이 선을 보시면 됩니다. 79,500원 이하로 다시 밀고 내려가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끊어내고요. 끊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아래쪽 라인 75,000원 아니면 뭐 깊게 빠지는 경우는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들어온 다음에 이때 리바운딩 들어오면 이 정도에서 잡는다 그러면 그래도 뭐 여전히 어느 정도의 크기로는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똑 떨어졌던 같은 이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될 수 있는 흐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SK텔레콤의 경우는 무작정 보유하거나 치고 받아 들어가기보다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이제 이런 형태의 종목들 같은 경우 앞서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가 신고가의 장대 양봉으로 펴지는 고가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어김없이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고가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계속 드리잖아요. 저는 매도가 나가니까 자동으로 매도가 나옵니다.
딱 그 정도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지. 이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또 크게 두들겨 패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흐름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지수가 올라 들어가는 쪽에서 이게 SK텔레콤도 시총 상위 종목이잖아요. 패시브가 계속 들어와요. 패시브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기관들 같은 경우가 오늘 이렇게 1조 8천억, 1조 5천억이 들어오잖아요. 이 자금 안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사는 돈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금들 안에. 예? 대형주 중심으로 사들어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같은 경우 이제 적절하게 이제 끊어내는 쪽에 대해 매매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었습니다. 전재수요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 들어오는 이런 맥점자리들 같은 경우 저희가 잡아드리죠. 이게 고가 앞서도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자, 저가에서 돌아 나오는 라인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잡아드린 라인이죠. 이런 것들 팔고 사는 자리 같은 경우 이렇게 딱 잡아드리면 이런 종목들 가지고도 이런 둔한 종목 가지고 67,000원에서 88,000원 가지고 21,000원 30%가 넘죠. SK텔레콤을 가지고 30%가 나오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30%라면 일반 종목 100% 수준에 나오는 겁니다. 절제적인, 우리가 흔히 그냥 고변동을 원하는 종목들 같은 게 이거 사실 아니까 안정성이잖아요. 안정적으로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충분히 여유 있게 팔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가지고 30% 먹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잡아드리는 전문가들도 오르게 들어오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스타일, 모든 투자 성향의 전문가가 다 있어요. 오르고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오르고 ATM 스탁 앱 설치하고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을 오곤하시면 전문가들이 쭉 있죠. 이 전문가분들이 다 스타일이 다 틀려요. 특기도 다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 다르고 대형주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한 종목들 뭐 되도 않는 소리 나오면서 뭐 머리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거 없는 거. 그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제일 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대형주들이 쉽게 가는 구간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같은 구간들. 이런 구간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형주 그래 파야 지가 30%밖에 버는데 그거 가지고 언제 돈 버냐. 물 들어올 때 빨리빨리 돈 벌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더 빠르고 강력한 종목들 들어가시면 되죠. 지금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 여러분 수익 거래를 하는 분도 있고, 바이오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반도체 좋아하는 분도 있고, 로봇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는 일단 쭉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 중에서 누가 여러분들하고 성향이 맞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 다 들어간 다음에 며칠 정도 있어 보면 전문가들의 성향이 나오죠. 주특기 분야도 나오고 성향도 나오고, 그럼 그 중에서 딱 봤다가 나하고 맞는 사람, 이 사람은 나하고 호흡이 좀 잘 맞겠네, 나하고 좀 잘 맞겠네, 그러면 이제 그쪽 방 하고, 그리고 또 며칠간 이렇게 또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나하고 제 스타일이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종목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죠. 그렇죠? 이렇게 급소매매 같은 이런 매매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스타일이 좀 안 맞아 보이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스타일은 안 맞다고 계속해서 수익 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또 안 따라갈 이유는 없죠. 그래서 계속 며칠간 살펴보시면서 수익 계속 내는 전문가, 그 다음에 나하고 스타일이 잘 맞는 전문가, 이렇게 해서 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맞춰두시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올라가는데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요. 자,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아가지고 나는 수익을 못 나네, 내 기자는 왜 이래,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대박 수익 계속 쓸어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